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6월 17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에버다임 오늘도 6%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이르다라긴 하기에는 뭐 적절하다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되게 되면서 아시죠? 곡물 관련주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에너지가 대표적인 게 천연가스죠. 이 종목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쟁 발발 관련주보다는 이제는 전쟁 이후에 재건 이쪽과 연관돼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 같은 종목들은 5월달부터 이미 움직였고, 아마 이제 분위기가 좋게 말하면 테마가 순환매가 돌게 되면은 이제 전쟁에서 재건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재건에 이어서 또 어떤 테마가 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협력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상되는 뭐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다음 테마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재건 테마가 강세를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제가 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뭐냐면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지금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가별 여론 분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이게 뭐냐면은 평화 협상 여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 정의로운 전쟁이다.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 그러니까 초록색은 협상이고 보라색은 전쟁 지속, 이런 여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평화 협상 여론이 52%고 전쟁 여론이 16%입니다. 독일도 49%, 루마니아도 42%, 프랑스도 41%, 스웨덴도 38%.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전쟁 여론보다는 이탈리아란지 독일이란지 루마니아란지 프랑스란지 스웨덴이란지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하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상당히 피해를 해야 될까요? 피해라든지 타격을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협상을 하자는 분위기고, 노란색 스윙포터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평화협상과 전쟁 여론이 팽팽하게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만 지금 전쟁 여론이 우세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지금 이제 평화협상으로 가자라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또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거죠. EU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12조가량의 금융지원안 확정. 이자 없이 그냥 원금만 빌려주고 원금만 갚아라. 정말 좋죠? 그것도 이제 10년 뒤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있네요. 90억 유로를 지원해주고 10년 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자는 안 내도 된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금융지원 얘기도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전쟁의 마무리를 준비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냥 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땅덩어리가 있으면은 이제 여기 돈바스 지역이죠. 돈바스 지역, 그리고 마리우폴, 그리고 이게 헤르손, 이제 오데사, 그러니까 이쪽 동남부 지역, 그리고 헤르손 밑에는 뭐가 있죠? 크림반도가 있죠. 러시아랑 이 지역만 점령을 하고 끝내자라고 하는 게 러시아도 이득이고, 아마 EU 서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같은 경우도 아마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부분적으로나마 에너지 수출 계약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서 저를 충안을 참는 게 지금의 유럽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은 어차피 점령이 된 상황이고, 마리우폴도 이제 여기는 군사적 항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크림반도가 있긴 하지만 여기도 군사적 요충지. 이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크림반도가 그동안 섬이 돼버렸는데 이제 육상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고, 헤르손은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의 한 40%를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부분들, 식량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데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산항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데사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얻을 명분은 다 얻었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점령을 하게 되면 굳이 여기 키예프가 있는 북서쪽이라 될까요? 북서쪽 이쪽까지 가가지고 폴란드랑
무슨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동남부 지역만 점령을 하더라도 충분히 명분을 얻는 거고,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크림 반도에서 이제 돈바스라든지 이제 오데사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끝이 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에서 이제 끝이 난다라고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절대 선, 절대 악은 없습니다. 자국의 어떤 이익관계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 전쟁이 끝이 나 에너지 가격도 안정을 찾고 곡물 가격도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사태가 좀 안정을 찾지, 계속 이렇게 되면은 서방만 지금 이제 불리한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뉴스에서는 뭐 러시아가 불리한 것처럼 나오지만은 러시아는 땅 따먹기 식으로 계속 점령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뭐 에너지 곡물 관련주보다는 이제 재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이제 현대 에버다임의 주가도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은 13%가량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거래량이 좀 실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오늘까지, 그리고 시장도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만원대 가격 돌파 여부, 이 부분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동유럽, 서유럽 쪽에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거 중요한 것은 재건 관련주라든지 어떤 새로운 우크라이나 테마 쪽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자, 히든 종목은 이 종목이 이제 또 상당히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터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9년 만에 또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이후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달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항상 상승의 출발점 뭐라 그랬죠?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가 났죠. 그러면서 상승 조정.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거래량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나 이전이나 거래량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가 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어쨌든 21선 지지, 21선 이탈했지만은 바로 회복, 이탈했지만 바로 회복시키면서 21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거래량. 항상 거래량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났지만은 대량 거래가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거래량이 수반되다 보니까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죠. 뭐 다시 뭐 주가가 좀 죽긴 했지만, 항상 골든 크로스가 나고 제가 항상 대량 거래와 변동성 확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슈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진짜 폭발적인 거래량이 아니라면은 이런 이슈도 같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그러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9년, 10년 만에 지금 또 제품 가격 인상이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승이 또 가팔려질 수밖에 없고,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만 5천 원과 또 241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으로의 어떤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9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까지 오른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상승, 그리고 상승 늘목 위에 또 어떤 새로운 추세를 만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높게 잡겠습니다. 11만 5천 원에 잡고 싶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2만 원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만 원을 1차 분기점과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만원까지 한번 같이 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